안녕하세요, 조현일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숙면이 뭔지 도대체 모르시겠다는 분들, 이 닥터 스파인 베개는 여러분의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모양은 아주 특이해도 특허 출원까지 된 인체공학적인 베개입니다. 더불어 친환경으로 제작돼서 안정성까지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누웠을 때, 옆으로 누웠을 때, 그리고 엎드렸을 때까지 이 베개의 가로가 넓어서 어떻게 주무시든 아주 편안한 수면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맞춤형 베개의 특성상 가격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닥터 스파인은 고객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통 단계를 최대한 줄여서 가격 거품을 빼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닥터 스파인으로 숙면 취하시고 상쾌한 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검색창에 닥터 스파인을 쳐보세요. 여러분의 숙면은 닥터 스파인이 책임집니다. 사실은 이 베개를 처음 받고 어떻게 누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모양이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딱 머리를 대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닥터 스파인 베개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 베개만 베고 잡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특이한 모양에 비해서 편안함은 정말 절정을 이루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서 외부에서 자게 될 경우에도 이 닥터 스파인 베개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NBA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사를 냈던데, 2023-24 NBA 시즌 개막을 앞두고 A부터 G까지 이니셜로 각종 이슈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번역을 해서 컨텐츠로 준비해 봤습니다. A, 올스타입니다. 2024 올스타는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인디애나에서 올스타전이 개최되는 건 1985년 이후로 거의 40년 만입니다. 그래서 인디애나가 또 굉장히 농구 열기가 뛰어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디애나 팬들이 이 축제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B는 백투백입니다. 애덤 실버 총재가 부임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백투백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매 시즌 꾸준하게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새 시즌 평균 백투백 횟수가 9번으로 감소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이죠. 지난 시즌에 9.6회였는데 다가오는 새 시즌은 9번.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들도 그만큼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고 또 훨씬 질 좋은 게임을 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애덤 실버 총재가 얼마나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백투백이 힘들잖아요. 특히나 원정에서 원정 가는 경우에는 원정 경기 끝나고 해당 도시 가서 짐 풀고 그 다음에 씻고 나오면 새벽 2, 3시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일어나서 당연히 자체 훈련 안 하겠지만 슛 어라운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몸도 풀어야 되고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백투백을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역대 최저인 9번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C는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로 5경기가 진행이 되며 ABC와 ESPN에서 중계가 됩니다. 국내에서 당연히 스포티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뉴욕 닉스와 밀워키 벅스, 그리고 덴버 너게츠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LA 레이커스와 보스턴의 전통적인 라이벌 매치,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와 필라델피아, 피닉스와 댈러스 매버릭스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A 클리퍼스는 이번에 찾아볼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각 매치를 보면 진짜 한 게임도 놓치기 싫은 그런 빅매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벌써 이제 2달 1주일밖에 안 남았군요. D는 덴버 너게츠입니다. 덴버 너게츠는 휴스턴 로켓츠 이후에 프랜차이즈 첫 우승과 동시에 백투백을 달성한 팀이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휴스턴 로켓츠가 1993-94 시즌 때 하킴 올라주원, 로버트 호리, 샘 카셀, 케니 스미스 등등을 앞세워서 우승을 달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는 클라이드 드렉슬러를 데려오면서 또 한 번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단 역대 처음으로 우승을 달성하고, 그리고 이듬해 곧바로 우승을 또 차지하는 그런 팀이 됐는데, 덴버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즌이 구단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우승이었고, 첫 우승과 동시에 또 백투백을 성공한다면 90년대 초중반 휴스턴 로켓츠에 이어서 두 번째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E는 이스턴 컨퍼런스입니다. 동부 컨퍼런스는 지난 6시즌 동안 서로 다른 5개의 프랜차이즈가 NBA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마이애미, 22년에 보스턴, 그리고 21년에 밀워키, 20년에 마이애미, 19년에 토론토, 18년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주인공인데, 해당 기간 동안 2번 이상 멀티 진출한 팀은 마이애미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 올라서 뭐 두 번 다 우승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동부 컨퍼런스의 이 왕좌는 거의 매 시즌 바뀌고 있다. 좀처럼 뭐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F는 이 플라핑 페널티입니다. 올 시즌 플랍을 새롭게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플랍을 범한 선수는 테크니컬 반칙을 부과받고요. 또 상대에게 자유투 1개도 헌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랍이 걸리게 되면 뭐 계속해서 SNS, 그 다음에 또 뭐 중계 영상에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될 거란 말이죠. 그럼 선수들도 사실 쪽팔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플랍은 반드시 줄이겠다는 게 애덤 실버 총재의 생각입니다. 자, G는 글로벌 게임스입니다. 자, 올 시즌 정규리그 동안 글로벌 게임은 총 2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11월 9일 멕시코 시티에서 애틀란타 혹스와 올랜도 매직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브루클린 네츠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만납니다. 뭐 이왕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들어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왜냐면 프랑스니까 브루클린과 클리블랜드 역시도 뭐 인기 스타들이 많으니까 또 유럽 내에서 NBA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축구 다음이기도 하고 또 멕시코 시티는 애덤 실버 총재 이전부터 줄곧 글로벌 게임을 펼쳐왔던 곳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롭지는 않죠. 자, H는 해피 리턴스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로 혹은 이슈로 떠나있던 선수들이 복귀합니다. 라멜로 볼도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전을 했고 벤 시몬스도 절반밖에 뛰지 못했고 자이언은 뭐 그냥 유령이 됐고요. 또 케이드 커닝햄도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70경기 이상 결장을 했죠. 챗 홈그레는 루키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됐는데 자, 이 부상에 시달렸던 선수들이 뭐 죄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사고치고 돌아오는 선수 뭐 샬럿의 마일스 브리지스 같은 선수들도 있는데 본의 아니게 지난 시즌 뛰는 장면을 자주 보지 못했던 이 선수들의 복귀를 또 환영해야겠죠. 자, I는 인시즌 토너먼트입니다. 2023-24 시즌 첫 선을 보이게 됐죠. 이것도 역시나 애덤 실버 총재의 뭐 역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NBA 시즌 도중에 30개 팀 모두가 조별 예선 및 토너먼트를 거쳐서 우승팀을 가리게 되고요. 경기는 결승을 제외하고 모두 정규리그 성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컵 대회라고 해서 뭐 따로 축구처럼 경기를 펼치는 게 아니라 시즌 중에 그런 일정들을 인시즌 토너먼트에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준결승과 결승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J는 저지데이입니다. NBA 저지데이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정규 시즌 시작 하루 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 또 분포되어 있는 NBA 팬들이 좋아하는 팀과 선수의 사진을 올리면서 축하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또 SNS 하시는 분들은 이 저지데이를 만끽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키 데이트, 이제 주요 날짜를 또 NBA는 항상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죠. 10월 25일에 NBA가 개막하고요. 그 다음에 인시즌 토너먼트는 11월 4일에 개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막 이후에 뭐 한 열흘 있다가 인시즌 토너먼트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월 15일에는 정규 시즌 막을 내리게 되고요. 4월 21일은 플레인 토너먼트를 시작을 합니다. 5월 13일은 NBA 드래프트 로터리 픽 추첨을 하고요. 6월 7일이 NBA 파이널 1차전이 시작되는 날짜고요. 그리고 6월 28일은 NBA 드래프트가 열립니다. 지난 2023 NBA 드래프트는 6월 30날로 기억을 했는데 내년 드래프트는 6월 27일입니다. 자, 그리고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를 거머쥔 팀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제 NBA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그런 트로피라 볼 수가 있는데 최근 5시즌 동안 NBA 파이널 우승은 각각 다른 팀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투백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우승을 뭐 2번 달성한 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즌 덴버, 2022년 골든스테이트, 2021년 미러키, 20년 레이커스, 19년 토론토 랩터스였고요. 6시즌 동안 각각 다른 6개의 팀의 챔피언이 나온 건 리그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74-75 시즌부터 79-80 시즌. 그러니까 NBA가 3점을 도입하기 딱 그 직전까지였는데 워리어스, 보스턴, 포틀랜드, 워싱턴, 시애틀, 레이커스였어요. 정말 다양한 팀들이 이 시기에 우승을 했었고 다만 1970년대는 NBA 선수들이 이제 마약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NBA 인기가 NBA 역사상 가장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주목을 좀 덜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 최근 5시즌 동안 NBA 파이널 우승은 각각 다른 팀이 차지할 정도로 뭐 군웅할거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M은 MVP입니다. 최근 5시즌 동안 MVP는 3명의 넣은 선수가 나눠 가졌습니다. 야니스 2번, 요키치 2번, 엠비드 1번. 그래서 전부 다
비미국 출신 선수들이 MVP를 따내고 있다는 것, 이것도 아주 이채롭죠. 자, 뉴 플레이시스, 새로운 정착지에 또 들어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브래들리 빌, 드루 할러데이, 포르징기스, 릴라드, 크리스 폴 등등을 포함해서 125명의 선수가 새 팀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NBA 오프 시즌이 또 재밌는 이유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크리스 폴이 진짜 골든 스테이트를 가서 그것도 스테픈 커리와 호흡을 맞춘다고? 이런 그림을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이 125명의 뉴 페이스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5는 오펜시브 레이팅입니다. 지난 시즌 NBA 팀의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4.1이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지난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1위는 세크라멘토 킹스였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의 농구가 뭐 재밌었죠. 달리고 그다음에 정교하게 상대 수비를 찢어버리고, 그 덕분에 세크라멘토는 굉장히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죠. 현대 농구는 공격전이다. 특히나 NBA는 공격 농구에 닻을 올리고 있고 꽃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젊은 팬들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P는 플레인 토너먼트입니다. 2022-23 시즌 마이애미 히트가 NBA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는 팀이 컨퍼런스 우승 차지하고 파이널로 진출한 최초의 사례가 됐죠. 그만큼 마이애미의 여정이 대단했었는데, 심지어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7위 결정전에서 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7위 결정전에서 지고 8위 결정전에서 살아남아서 1번 시드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역사에 남을 그런 언더독의 반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Q는 쿼트러플 더블입니다. 이 쿼트러플 더블은 트리플 더블에 더해서 한 항목에서 또 10개 이상의 숫자를 찍는 거죠. 2024년 2월 17일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데이비드 로빈슨이 NBA 네 번째이자 가장 최근 쿼트러플 더블을 기록한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 당시에 상대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였는데 일반적인 쿼트러플 더블이라고 하기에는 뭐 득점이 엄청났죠. 34점,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10개, 블락샷 10개,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썼던 데이비드 로빈슨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뭐 데이비드 로빈슨, 하킴 올라주원, 그 다음에 또 윌리 앤더슨 뭐 이런 선수들이 쿼트러플 더블을 달성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이 쿼트러플 더블을 지금 달성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쿼트러플 더블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라이벌스 위크, NBA가 라이벌전의 흥행을 위해서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라이벌 위크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TNT, ESPN, ABC, NBA TV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11게임이 주요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는 뭐 라이벌들 굉장히 많잖아요, NBA에서도. 그래서 그 경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 또 이제 1월 24일부터 28일까지면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이고 또 올스타전 또 직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순위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애덤 실버 총재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S는 스코어링 리더입니다. 빈스 카터의 기록인 22번째 시즌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는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죠. 21번째 시즌이니까 현재 르브론 제임스는 통산 4만 득점까지 단 1348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65경기를 뛴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평균 20점만 넣어도 1300점이잖아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시즌 때 르브론 제임스가 4만 점 돌파는 뭐 확실해 보이고, 그만큼 이 르브론 제임스의 누적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과연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팀을 상대로 어느 장소에서 4만 점을 돌파할지도 궁금하네요. 자, T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2023년 2월 8일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었는데 무려 24팀이 트레이드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였고, 그만큼 시즌 도중에 변화를 꾀하는 그런 팀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도 올해 2월 8일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거의 동접자가 4,000명 가까이 오셨거든요. 그만큼 NBA 팬들이 이 트레이드 마감일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내년 2월에도 저희가 또 라방을 열심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입니다. 이번 시즌 총 30개 팀이 무려 124개에 달하는 다양한 유니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 색깔도 훨씬 컬러풀해졌고, 그리고 또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썬데이 저지 아니면 또 세 번째 저지 뭐 이 정도만 있었다면 요즘에는 뭐 시티 에디션이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팬들의 지갑을 어떤 식으로 열게끔 만드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유니폼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뭐 디자인들도 잘 빠지고, 예, 그리고 또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유니폼을 발매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또 디자인된 유니폼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빅터 웬반야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역대급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역대급 재능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렉 포포비치 감독 1949년생입니다. 2028년까지 이 빅터 웬반야마를 지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 포포비치 감독의 나이가 78살이 돼요. 그러니까 팔순을 앞두는 시점인데 참 그 열정, 정열, 또 농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과연 웬반야마와 포포비치 감독이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자, W입니다. 웨스턴 컨퍼런스인데요. 웨스턴 컨퍼런스도 참 치열했습니다. 지난 6시즌 동안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가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차지했습니다. 휴스턴, 골든스테이트, 레이커스, 유타, 피닉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덴버 너겟츠인데, 이는 현재 플레이오프 포맷이 도입된 이래의 가장 긴 연속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6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 예를 들어 뭐 LA 클리퍼스가 혹은 세크라멘토 킹스가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차지한다면 그 기록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겠죠. 그래서 동부 컨퍼런스만큼이나 서부 컨퍼런스도 상당히 치열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감독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나와 계신 분이 밀워키 벅스 애드리언 그리핀 신인 감독입니다. 그리고 토론토의 다르코 라자코비치 감독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풀타임 헤드코치를 맡은 적이 없는데 올 시즌 NBA 감독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생초보 감독이고, 기존에 감독 경력이 있던 닉 널스, 이메 우도카, 프랭크 보겔, 몬티 윌리엄스 감독은 세 팀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독들에 따라서 색깔이 확 바뀌는 게 농구라는 종목의 매력인데, 자, 이 6명의 새로운 신인 감독이 어떤 색깔을 입힐지 궁금하고요. 자, 이제 Y입니다. 이제 NBA가 영 스타들, 아주 젊은 스타들 발굴에 또 아주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시즌 올 NBA 퍼스트팀에 뽑힌 25살 이하 선수가 무려 3명이었습니다. 루카 돈치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제이슨 테이텀이 주인공이었고요. 올스타의 경우에 무려 13명의 25살 이하 선수들이 별들의 축제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전히 스테픈 커리, 그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자, 이런 30대를 넘긴 스타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조용히 또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그들이 지난 커리나 르브론이 지닌 스타 파워에는 아직 미칠 만한 선수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NBA의 25살 이하의 아주 전도유망한 선수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Z입니다. 존인데요. 정말 존에 들어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14명이 한 경기에서 50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0점 이상의 퍼포머들이 무려 14명이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50점 이상 득점자가 나온 경기도 25게임이었어요. 이 역시도 역대 통틀어서 3번째로 많은 수치일 정도로 요즘에 NBA는 완전 공격 농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펜시브 레이팅이 가장 높았다는 앞에 기록도 있었고, 또 세크라멘토 킹스가 오펜시브 레이팅 1위로서 지난 시즌 서부 3위를 차지했는데, 더 이상 수비 농구로만 우승할 수 없다는 걸 지금 NBA 팀들은 보여주고 있죠. 그 덕분에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팬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젊은 팬들이 유입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A부터 Z까지 진짜 정신없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새 시즌 NBA를 보시는데 또 하나의 양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조코피 채널이 부계정을 하나 팠습니다. 그래서 농구 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런칭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저희가 또 영상도 올릴 테니까 전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농구 인사이드라는 채널에 가셔서 구독과 또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